의 기분을 결정하기에 가능한 한 아침에 즐거운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했다. 잠시 후 회사 로비에 도착한 그는 경비원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나오셨네요. 별일 없으시죠? 네, 사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들 하십시오. 저는 이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회사 로비를 지나 10층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가장 먼저 신문부터 펼쳤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우리 회사가 만든 차가 여전히 인기가 높군. 이렇게만 계속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 사실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공대생이었다. 하지만 기계보다는 세일즈에 관심이 많았다. 이에 졸업 후 바로 포드 자동차에 입사했고 아니나 다를까 신입사원 시절부터 탁월한 영업 능력을 발휘했다. 자네가 정말 한 달 만에 이 많은 차를 다 팔았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영업팀장은 그의 판매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대단하군.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이런 엄청난 실적을 내다니. 그는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회사는 초고속 승진으로 이에 화답했다. 그러던 중 스포츠형 승용차 무스탕의 개발은 그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나아가 포드는 이를 통해 바야흐로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65년에 승용차 및 트럭 부문의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때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판매 전략을 내세웠다. 기존 방식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앞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략은 바로 활부제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지만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매달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포드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최초로 자동차 활부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그는 또 한 번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포드 자동차 사장에 임명되었다. 누군가가 불쑥 문을 열고 그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회장인 헨리 포드 2세였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이에 회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회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자네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회사는 엄청난 발전을 했네. 하지만 이제 자네와 헤어질 때가 되었네. 미안하지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주게.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지금 농담하시는 것이죠? 농담이 아니네. 오늘부로 자네는 해고일세. 해고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포드를 위해 제 청춘과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고라니요? 제가 해고를 당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갑작스런 해고 소식에 그는 다소 흥분한 말투로 따졌다. 그냥 나가주게. 자네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네. 그동안 회장과 잦은 의견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물러나야 한다니 너무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웠다. 안 됩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장이 된 지 8년 만에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한 그는 한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도저히 온전한 정신으로는 지낼 수 없었다. 너무도 분하고 치욕스럽기 때문이다. 그는 부들부들 온몸을 떨며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젠 그만 잊어요. 화를 내면 당신 건강만 상하잖아요. 이제 그만 잊고 새롭게 시작해요. 어쩌면 지금의 고통이 더 큰 기회를 줄지도 모르잖아요. 아내의 위로 덕분에 가까스로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재기를 꿈꿨다. 그로부터 얼마 후 클라이슬러에서 연락이 왔다. 사장으로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기필코 해내고 말 거야. 그렇게 해서 그의 11월 그는 크라이슬러의 경영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 더욱이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회사 안에는 무능한 간부들로 넘쳐났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는 가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신도 해고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몇 개월도 버티지 못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사장과 몇몇 간부들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한 종업원을 대폭 구조조정했다. 대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불러들이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우리 회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저 역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신입사원 시절의 열정과 패기로 다시 뛰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뜁시다. 가슴이 시키는 일. 삶의 정상이란 없다.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야 하며 오아시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막을 건너야 한다. 나아가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비를 맞이해야 하며 화려하고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한다. 이렇듯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먼저 만나야 한다. 그렇다고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상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삶의 정상이란 결코 없다. 늘 새로움에 도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 때문에 시련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만일 지금 힘겨운 일을 겪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내일 더 크게 웃기 위해 오늘 잠시 힘든 것이라고.